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오늘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이제 김원중이 번역한 김원중 교수가 번역한 사기열전. 여기는 이 사기열전에는 70명의 인간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와. 70명의 인간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이따 하겠지만 노자 한비자 열전, 사마 양도 열전 해가지고 이거는 원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책이고, 이거보다는 너희들 요거 김영수 교수가 쓰는 난세에 답하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다. 한번 읽어봐. 난세에 답하다. 이거는 역시 김영수가 쓰는 인간의 길을 묻다. 사마천 인간의 길을 묻다. 이런 책들을 보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이거는 인물이든 자연이든 이 책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다 읽어야 돼.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될 필요가 있다. 다들 알았냐?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책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일단 너희들 왜 사기가 이만큼 중요한가, 이게 편찬 체제의 어떤 이야기들,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인간들 가운데 세 가지 이야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 인간 통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친구를 어떻게 사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 사기라는 책,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역사 서술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너희들 한국사 시간에 너희는 세 가지 정도 배워야지. 실제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무슨 체 역사서가 있어? 기전체 역사서가 있지. 기전체는 뭐라 했어? 어떻게 서술하는 거야? 기전체는. 자, 여러분들 황제들의 이야기가 뭐야? 공기. 그 주변의 제후들, 왕들의 이야기가 뭐야? 세가. 그 다음 다양한 신하들의 이야기를 열전. 그 다음 그 시대의 문화나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서 또는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간략한 연대표인 표가 있어. 그럼 이 가운데 동기, 인간에 대한 얘기지? 맞나? 예. 세가, 인간에 대한 얘기지? 예. 열전, 인간에 대한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기전체 역사서 한마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 이 기전체 역사서의 모범을 만든 책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이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는 기전체 역사서가 어떤 게 있어요? 삼국 사기. 맞나? 고려 사. 그러니까 무슨 기, 무슨 사가 붙으면 이거 무슨 체 역사서? 기전체 역사. 그럼 야, 우리나라에는 뭐가?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이 가운데 뭐가 빠질까? 뭐가 없을까? 봉기 또는 세가가 없겠지. 그럼 예를 들어 삼국 사기에는 신라봉기, 고구려봉기, 백제봉기 다 바로 열전으로 들어가. 오케이? 반면에 고려사에는 봉기는 없어. 봉기는 없고 태조세가 왕들 이야기가 쫙 나온다고. 이게 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삼국 사기 뭘 찾는데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열전.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삼국 사기, 고구려봉기. 이제 이해되나? 네. 이게 이제 기전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편전체라는 게 있지. 이 책자는 요거를 간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한자가. 알았냐? 예. 편전체는 어떻게 쓰는 거야? 말 그대로 날짜별로 일어나는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이 편전체 역사서로서 최초로 나왔는 게 기원전 5세기 때 공자가 자기가 살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야? 노나라 역사를 공과 가을에 나누어서 기술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춘추. 그래서 이 공자의 춘추라는 책에서 춘추시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냐? 네. 그럼 이제 이 편년체 역사서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대표적인 편년체입니다. 오케이? 일어난 시대 순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기사본말체라는 게 있지. 이거 기사본말체는 뭐야?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을 기술합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을 기술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사건 중심이니까 어때? 재밌겠지? 맞나? 예. 그럼 이 기사본말체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후기 이경익이 있었던 연려실 기술. 이런 책인데 연려라는 말은 등잔 밑에서 하는 이야기. 그럼 야들아, 등잔 밑에서 하는 얘기는 공식적인 얘기야? 알지? 궁중에 숨어있는 야사 중심으로. 그럼 예를 들면 거잖아. 숙종이 왜 장희빈에게 사약을 먹였을까? 이런 사건 중심으로 기술되는 게 연려실 기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너 가운데 극작가가 되겠다.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 특히 시대 소설을 쓰겠다.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럼 기본적인 책은 이경익의 연려실 기술을 보면 하나하나의 모티브를 잡아낼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예. 여기까지는 너희들 다 아는데 또 하나가 더 있다고 실제로는. 여러분 강목체라는 게 있습니다. 강목체. 여러분 이 강이 무슨 강자야? 강목체. 이 강이 무슨 강자야? 우리가 3강 5인분 2강 때 쓴다고. 이거를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별이 강자예요. 별이가 뭐야? 별이가 뭐야? 별이가. 처음 듣지? 아, 별이는 뭐냐면 우리 왜 시골에 오면 강가에 왜 거물 던지가 고기 잡잖아. 그럼 거물이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야 실들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잖아. 그럼 이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건 요거지. 요 부분. 요 부분이 터지면 다 터지는 거야. 요 가장 핵심되는 요 부분을 별이라고 한다. 별이. 그러면 요 뻗어져 나간 요 하나하나는 목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뭐냐면 편년체는 편년체 주제 중심으로. 주제. 그러면 주로 이제 조선시대에는 뭐냐면 의리와 명분. 어떤 사건들이 의리와 명분이라는 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사건들을 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송나라 때 주자가 자치통감 강목이라는 책을 써.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 강목이라는 이름이 붙은 역사책이 안정복의 동사강목.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가르친 책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책이라고. 요게 역사서술이 바뀌는데 이 가운데 사기는 바로 무슨 제 역사서다? 기전체제. 기전체제. 그럼 이 사기라는 역사책은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게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들 중국 역사에 대해서 좀 아나? 어? 자, 우리도 전설의 시대, 단군 시대가 있었지. 그러면 중국에도 전설상의 시대가 있는 거야. 그거를 삼황오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삼황오제. 그럼 삼황이 뭔가? 여러분들 신간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준 신이 무슨 시? 신롱시. 신롱시. 이 신롱시를 모시는 재단이 선농단이거든. 우리나라 선농단. 그러면 이 매년 음력 3월 3일날 되면 왕이 선농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 한 해 풍년을 빌면서. 알았냐? 이때 제물이 뭐야? 소야, 소. 그럼 이 소를 재단에 바쳐가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같이 그 음식을 음복을 해야 되겠지. 그럼 야, 소 한 마리로 수백 명이 먹기 위해서 탕을 끓이는 게 좋잖아. 그게 선동탕. 선동탕. 이게 화룡조 현상으로
설렁탕이래. 설렁탕 그래서 나오거든. 이 바보 독티누스라고 맞다. 설렁탕이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실용식에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길삼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요게 오키시. 길삼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오키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직접 생산한, 인간을 만들어낸 여신이 있어. 여화 또는 여희, 실롱, 호키, 여화. 이거를 삼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황. 삼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거예요. 이거 보면, 요게, 요 뭐 자 같은 거 들고 있지? 요게 길삼가, 결국에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요게 복희고, 요게 여화. 그러니까 복희와 여화는 뱀인데, 밑에는 뱀인데 서로 꼬여 있어. 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가면 이런 그림이 있다. 알았냐?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봐라. 지금 뭐, 쟁기로 뭐 갈고 있지? 네. 이 신이 뭐야? 실롱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오제. 오제는 중국 애들이 저거 조상이라고 하는 거, 황제. 이때 황제는 이 황자가 아니고, 누를 황자야. 누를 황자, 황제. 오케이? 황제. 그 다음에 제고, 전후.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잘 아는 요 순이 있다. 우리 왜 가장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 누구 시대? 요 순 시대라고 얘기하잖아. 기억나나? 요 순 시대. 요 순.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사막 오제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는 이순신장. 형의 이름은 이요신이겠지. 이순신장 형이 요신이야. 그러니까 이순신장은 아버지가 니는 성군을 받드는 신하가 되라. 좋은 신하. 근데 좋은 신하는 됐는데 성군을 만들지를 못했지. 그만 이순신까지 이순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오제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원전 2000년경에 하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하. 자,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 요하순이 왜 성군이야? 요순이 왜 성군이다? 이분들은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준 게 아니지. 기록에 보면 자기보다 더 덕이 뛰어난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걸 선장이라고 하고 그 선장의 뜻을 가진 게 요순인데, 야, 이런 중국의 시조들은 주로 살았던 곳이 그 당시 어딘가? 황하강 중류지역이거든. 황하강 중류지역이 뭐냐? 뭐야? 황토시대지. 그러면 황토시대는 비옥하게 물길이 수시로 바뀌잖아. 제일 중요한 게 황하강 치수. 황하강 치수를 위해서 순이 처음에는 곤이라는 사람에게 황하강 치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곤이 실패를 해. 실패를 해서 두 다리를 잘리고 곤의 아들 우가 황하강 치수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황하강 치수에 성공하더라고? 야, 큰 제방부터 사는 게 아니고 계곡, 모든 계곡에서 내려오는 데부터 하나하나 물길을 잡아놔가지고 결국 황하강 치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근본부터, 예를 들어 공부를 할 때도 바로 문제풀이는 안 된다 이거야. 공부도 뭐부터 알아야 돼? 원리, 근본,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응용이 있겠지. 맞나? 네. 지금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독서량이 태부족한 거야. 텍스트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독서량이 태부족해가지고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져. 그 지금 선생님이 이런 인문학 강좌를 하고 하는 거, 이런 책들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배경을 알고 이 책을 접하면 쉽게 여러분들 접근이 가능하겠지. 되나? 예. 자, 그래서 이 곤의 아들 우가 황하강 치수에 성공하면서 왕이 되는데 이 우가 세웠던 나라가 하야. 그런데 1990년대까지 하는 전설상을 시대로 생각했어. 그런데 90년대 이후 황하강 중류 지역에서 발굴이 돼.
발굴이 된 아직 결정적 증거는 안 나오지만 중국 책에는 언제부터가 역사의 시대가 하야. 이 상나라, 은나라하고는 다른 청동기 문화가 그 전기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이 하가 역사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다음 그러다 이제 기원전 1500년경에 역시 황하강 중류 지역에서 뭐라는 나라가 들었습니까? 상이라는 나라가 들어서지. 그지? 이 상이라는 나라의 도읍지가 발굴된 곳이 은허라는 곳이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 상을 뭐라고 해? 은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상나라, 이때 이제 이 상나라의 역사도 언제 이 역사가 알려지게 되는가? 근대에 들어와서 1890년대 중국 북경에 한약 대교상에서 거북이 있던 껍질에 거자 서 있더라고요. 이게 뭔고 싶어가지고 광말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한자의 기원입니다. 문자, 각골 문자죠. 각골 문자. 그래서 특히 각골 문자는 뭐 하는 거야?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이 상나라 청동기는 보면 제사용들, 예발라든지 소시라든지 술잔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제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상인데, 우리 왜 가장 성분을 요순이라지? 그럼 거꾸로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폭군을 누구한테 비교하고? 아는 사람. 폭군. 가장 폭군을 누구에 비하노? 뭐래요? 걸주라고 합니다. 걸과 주.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폭군을 얘기할 때 걸주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걸이 누구냐면 하나라 마지막 임금이 거랑이야. 이 거랑의 예측이 말이라는 예측이 있고 주왕은 상나라,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왕이야. 주왕의 예측은 달기라는 여자가 있지. 달기. 그래서 특히 걸주 이 두 인간들은 워낙 포악하고 그 다음에 워낙 방탕한 생활을 즐기니까 얘들은 자기 예측들을 불러 모아놓고 둥글 벼락에다가 풀장을 만들어요. 풀장을 만들까 술로 가득 채워. 술로 가득 채우니까 술주자에 못지자 주지. 그 다음에 이제 풀장에 따비내가 술 한잔 먹지. 밖에 나오면 나무에다가 뭘 걸어놔야 돼? 안주를 걸어놔야 될 거 아니야. 이 나무에다가 안주를 걸어놓으니까 육림, 고기 육자. 이 말을 우리는 주지 육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주지 육림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걸주하고 관계됩니다. 알았냐? 네. 그러니까 요새도 만들면 좋겠지, 너도. 따이빙을 한 대 탁 묶고, 밖에 하나 탁 까먹고. 와, 입맛 따신 놈이네. 그런데 어쨌든, 이 주지 육림을 모사하게 되는데, 이 상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이 주왕인데, 이놈이 얼마나 봐가 이 주왕은 힘도 세. 기록에 보면, 신하가 말을 안 들으면 손으로 직접 찢어버렸대. 주왕이 워낙 힘이 세요.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이 달기하고 술 마셔가면서 이 붉은 쇠로 만든 봉에 기름칠을 해놓고 밑에 불을 계속 떼웁니다. 그 위를 신하들이 지나가게. 그 포라킹. 지나가다 미끄러가 다 떨어져 죽지? 그걸 포라킹이다. 그런 대표적인 폭군들이 결과준데 이 은나라 마지막 주왕 때 오늘날의 시안이 옛날에는 뭐 장안, 그 전에는 호경이랬고 호경. 오늘날의 시안 근방에 있었던 이 주라는 나라가 새롭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치러 갑니다. 야들아, 이 무왕이 은을 치기 위해서 인재를 발탁했지. 70평생 낚시, 고등 바늘을 쓰고 낚시만 하고 있던 누구? 강태공을 등용해가지고 이 주가 결국에는
상나라를 쳐버립니다. 치고 이제 주가 성립된 게 기원전 1100년경입니다. 기원전 1100년.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는 상상할 수, 우리나라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벌써 이 주라는 나라가 쓰고 있다고. 그래서 주는 특히 이런 천면사상, 하늘의 명을 받았다. 이 천면사상. 근데 여기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주가 상을 치러 갈 때 중심이 있어. 백의와 숙제. 백의 숙제가 주무왕에게 얘기를 한다. 말복규를 붙잡고 고마이가 가나에 가고대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또 아버지인 문왕이 죽었는데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전쟁을 흉한 일을 일으킨 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도 주가 상을 쳐버리거든. 그럼 백의 숙제는 뭐하노? 수양산에 들어가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고사가 전하지. 이 고사를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체미라거든. 체미. 켈체자에 고사리 밑자. 켈체자에 고사리 밑자를 쓰니까 체미라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충절, 고려왕조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금오산에 내려? 이 자식이 좋을 거 있다. 고려왕실의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구미 금오산에 내려? 낙향이. 그 구미 금오산 아니지? 구미 금오산 입구에 체미적인 정가가 있더라 임마. 누구? 야은 길제. 이방원과 동문수학했던 야은 길제 선생. 야, 이 자식들이 길제 선생을 몰라? 야, 너가 우리 경상도 사람 맞나? 이 길제가 바로 사림파의 시조야. 아이 똥파이. 길제의 유명한 시 있잖아. 회고가. 500년도 업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을 여간 임금을 가는데 여저버 태평년들이 꾸미는 가도 극한 거 알아듣나? 그래서 나중에 꼭 금오산에 안 가봐. 금오산 입구에 무슨 정이 있는가? 체미정이나 정자가 있다고. 알았냐? 또 하나. 여러분들 사육신 가운데 성산문 있지? 이건 필기도 가져갈 텐데 가져오지도 안 하고 이 똥강아지 같은 놈들 머릿속에 그냥 듣고 그거 그냥 나가면 아무도 있으면 못나. 야, 그 성산문이 죽기 전에 성산문의 유명한 시가 있어. 뭐냐? 성산문은 중인법으로 시를 만들었는데 수양산 바라보니 이제를 하나 한다. 수양산 바라보니 백의 숙제가 들어가서 굶어 죽는 게 수양산이지. 또 하나 수양산은 원래 수양대고 이제 백의와 숙제를 비판하노라. 비록 부색, 비록 그 채소지만 빈이 땅이 났다니. 그거 누구 땅이 났노? 나는 고사리도 안 캐먹겠다 이게. 이게 성산문의 지조입니다.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동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기라든지 삼국지에 나오는 오사성어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 동양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다. 알았냐? 예. 근데 어쨌든 천명을 받아서 죽었는데 주나라 너희들 많이 배우는 게 봉건제다 아이가? 예. 혈연에 의한 봉건제도. 이 혈연에 의한 봉건제도가 뭐야? 주왕실은 종갓집이지. 대종. 그럼 제후들은 뭐야? 분가되는 작은 집들이지. 네. 이 종법이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 너그 예를 들어 준혁이 어디 이시야? 성산이. 오, 성산이시. 대단하다. 한계마을. 한계마을. 가봤나? 얘네 이 자스가. 그럼 이제 너그 종갓집 있잖아. 준혁이 종갓집이 한계마을이거든. 맞나? 그럼 준혁이 집은 장집이지. 바로 그걸 뭐라 하나? 종법. 종법. 나는 몇 대 누구 집안이 몇 대 손이다. 니는 내 사촌이다. 니는 내 팔촌이다. 하는 그게 바로 종법이다. 그 종법이 주나라 때 성립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원전 770년에 유왕이라는 말 그대로 주나라 때 어리석은데 유왕이라는 인간이 이 유왕은 또 포사라는 근데 이제 보면 역사는 보면 여자가 문제야. 여러분들도 여자를 강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유왕이 포사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얘는 웃지를 않아. 포사가 웃지를 않아. 근데 이제 주왕실이 있고 주변에는 제후국들이 있으면 주왕실의 어떤 위기상이 발생하면 봉화를 올리겠지.
하면 저우들이 형사를 보고 와야 되니까. 근데 하루는 포상 하도 안 쓰가 요한이 거짓으로 북방 견능이 침략해 온다. 옹알을 탁 올리니까 제후들이 급지로 달려가겠지. 달려오니까 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시시 웃더래. 그러니까 이놈의 요한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양치기 손이 되는 거야. 극하면 포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뭘 올려? 봉화. 제후들이 오면 거짓말이다. 근데 실제로 기원전 770년에 정말 북방 견능이 침략해요. 침략해 오면 봉화를 올렸습니다. 오라고. 옳지. 그럼 결국에는 이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거절을 서주라고 수도를 호경에서 오늘날의 르양, 낙양 동쪽으로 천도한다고. 그래서 거전의 주를 서주라고 그 이후의 주를 무슨 주? 무슨 주? 동주시대. 동주. 근데 이 동주시대는 달리 얘기하면 주왕실 건의가 있다고. 땅이 떨어졌지. 이제 제후들이 힘을 쓴다고. 그래서 이 동주시대를 다른 말로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알았나? 그럼 이제 내가 했잖아. 이 춘추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렇지. 봉자가 노나라 역사를 봉가가 하게 나온 기술한 거기에서 춘추라는 얘기가 하는데 이 춘추시대 때는 그래도 조랑양의 시대야. 안으로는 왕을 받들고 밖으로 오랑캐를 몰아낸다. 그럼 이 춘추시대 때는 주왕실을 대신해서 천하를 제후들을 다스리는 패자가 된 거예요. 패자. 그걸 우리는 춘추오패라고 얘기합니다. 춘추오패. 누가 있노? 제황공. 제황공. 제황공을 보필했던 사람이 유명한 관중. 관중은 친구는 거야. 포수가. 무슨 지교? 광포 지교. 그렇지. 제황공. 그 다음에 진문공. 진문공. 의제 중국인이지. 19년 동안 해외를 목숨을 부지하는 떠돌다가 개모한테 쫓겨가 떠돌다가 62살의 왕이 옵니다. 62세. 이 특히 이제 진문공을 봐봐. 진문공이 떠돌아다닐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허벅지살을 배가 진문공에게 바쳤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문공이 왕이 올랐을 때 이 사람은 나는 관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자기 고향인 면산에 들어가 숨었는데 진문공은 그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불을 팍 질러든 거야. 나오나 저것만 안 나와. 그건 뭔가 계자추. 그래서 이 계자추가 죽은 날 음력 4월 5일은 야 절대 불내면 안 되지. 그래 찬 음식을 먹어라. 한식. 우리 한식 24절이가 한식. 한식의 유래가 바로 계자추 이야기입니다. 뭐 좀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있죠, 그제? 그래, 진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명한 초장왕. 초장왕은 전령지역, 이 각근을 끊는 초장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게 진목봉. 진나라 목봉은 사람들을 인재를 이 가문이나 재산 이런 거 안 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기용해서 바로 진시황제가 통일하는 그 밑바탕을 제공했던 인물이 진목봉이 있어. 그 다음 마지막 임금이 여러분들 유명한 오월동주 와신 상당 오왕합력 이걸 춘추오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조랑양의 시대가 언제 끝나나 기원전 403년에 아까 우리 진문공 이 진이라는 나라가 문공 이후로 나라가 무너져. 밑에 가신들이 바로 하는 거야. 그 가신들이 바로 이 가신들이 한시, 위시, 조시들이 이 진나라를 3등분해 합니다. 한이죠. 이 세 나라 근데 이제는 가신들이 자기 주군을 죽이지. 그러면 이 시대부터 우리는 이거를 약육 강식의 시대. 그러니까 이때 전국 시대는 전국 칠웅이 등장하지. 그게 유명한 진, 초, 연, 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한, 위, 조. 이게 전국 칠웅 시대. 이런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 역사로 보면 야 항상 그렇다. 전쟁 이후의 문화나 기술이 발달한다. 그럼 춘추 전국 시대 때 제후들은 부국 강병을 위해 가지고 능력 있는 인재를 대거 기용하겠지. 이때 새롭게 등장한 지배계층이 바로 능력 있는 인재를 뭘 하는가? 사라고 합니다. 사가 등장합니다. 사계급.
이 사는 여러분들 딱 보다시피 형상문자잖아. 뭐 잘 쓰는 사람이 원래는 칼이지, 칼. 칼도 잘 쓰고 학문도 잘하는 거. 그러면 이때 사는 나는 부국 강변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자 백가시대 다양한 사상들이 이때 바로 하지. 그 가운데 여러분들 유가, 도가, 법가, 병법, 묵가, 오케이? 이런 제자 백가의 시대고 또 문화로 보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인데 자 여러분들 내가 전국 취동을 한번 보여주면 이거 한번 이거 상가지고 자 여기 한이조 있나? 네. 이제 진이면 한이조가 되고 그런 위치상으로 볼 때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특히 춘추전국 시대부터 본격적인 전차들이 있어. 기병 전차들이 있거든. 그럼 어느 나라 뭐야 이거?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야들아 기병 전차들은 아무래도 이 강족들 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초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전차들이 빠르겠지. 예. 그러면 위치로 보면 가장 공격한 곳에 있잖아. 어느 나라가 진 목공이므로 진이 서서히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이 시대가 바로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냐? 예. 그러면 이 춘추 전국시대를 최초로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에 어떤 나라? 진이지. 누가? 진왕정이 통일을 한다고. 그지? 그럼 진왕정이 통일해보고 하니까 나는 내 업적이 위대하잖아. 그럼 나는 내 호칭을 찾는데 나는 옛날에 사망 오제 업적에 거론한다 얘기야. 나를 지금 좀 뭐로 불러라. 황제는 황제인데 내부터 시작해가 자손만대 황제가 이어지리라. 그럼 비로소 무슨 황제? 시황제. 최초의 황제다. 시황제. 그럼 이 진은 야 거대한 대제국이 형성됐으니까 뭘 해야 돼? 우리 어제 지난주에 제국에 대해서 했잖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일된 뭐가 필요해? 법, 통일된 도량형, 통일된 문자가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사상 탄압, 법가만 살려놓고 법가 그리고 농서의서만 살려놓고 나머지 육아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그리고 책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걸 우리 뭐라지? 그래, 문서,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구덩이에 생매장시켰다 갱, 문서, 갱유선, 도량형 통일. 그러면 그게 뭐야? 진나라 오수전. 그때는 포전도 있고 명도전도 있고 많았는데 이제 통일하고 문자 통일, 한자 통일. 요 진나라 때 이제 소전체. 우리가 보통 이제 소전체라 해가지고 이 정감 문자가 이제 처음으로 통일이 돼서 나타나는. 근데 진의 시황제는 너무 급속하게 중앙 집권을 추구했지. 결국 진성 오방의 반란이 일어났다. 3대 15년 만에 멸망하고 우리 장기판이 무슨 시대? 초한. 항우와 유방이 전투를 다투다가 결국 기원전 202년에 누가 통일을 해? 한이 통일을 하지. 맞나? 예.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는 하부터 시작해가 사마오지는 전설상 시대니까 하나라부터 해가지고 어디? 한무제. 자기가 살았던 한무제 시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이해되나? 예. 그럼 이 시대 흐름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자, 대문을 한번 보자. 사마천이 얼굴이 다지 뭐가 없었어? 수염이 없었어. 말년 와 고성령 거세다니까 이 사마천이 이 사마시 성이 사마인데 사마시는 뭘 담당했나? 중국 역사에서 보면 사마시가 담당했는 게 여러분들 역법, 천문, 그다음 역사 기록, 역법, 천문, 역사 기록을 담당했던 집안이 사마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 그리고 사마천 둘 다 태사령이라는 직책이 오르는데 태사령이라는 직을 가지는데 이 사마천의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야. 왜냐하면 야 역사를 기록하려면 책만 봐서 되는 거야. 현장을 다 답사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사마담은 자기 아들 사마천에게 나이 20살 때 천하를 주요하게 합니다. 8년 동안 천하를 다 다녀보라 해요. 그럼 지금의 여러분들 동북 삼성지구대가 남쪽으로 베트남 북부 운남성까지 사마천이 일일이 역사적인 곳을 다 방문하고 다 거기서 이야기들을 체록을 합니다. 해가지고 29살 때는 관직에 올라가. 관직에 올라가는데 사마천이 이제 35살이 되었을 때 당시 태사령이었던 사마담 아버지가 우라병에 걸려가 죽어.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중국 애들이 가장 신선하게 여기는 게 태산이지. 에? 어디에서 무슨 성이 있어 태산? 중국 산동성, 산동, 제남, 산동성 제남이라는 곳에 바로 이 태산이 있는데 지금 이거 한번 봐라. 여기 보이나? 문제 보이나? 해가지고 여기 중천문이야. 아직 끝난 거야. 여기 또 올라가야 돼. 여기서 청가란 지역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이 기가 센 곳이 오악, 형산, 화산, 태산 해가 오악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 태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태산 정상에 있으면 동해 일출을 제일 먼저 보거든. 이놈 무자석은 지난번에도 좋을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이제 우리 왜 양산에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요다 기억납니까? 근데 이제 이 태산에는 어떤 그 기록이 있냐면 진시황제부터 하늘에 대한 제사를 봉이라거든. 하늘에 대한 제사와 땅에 대한 제사를 선이라거든. 땅에 대한 제사. 그래서 이거를 무슨 의식이라 하냐면 봉선의식. 하늘과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태산이다. 이걸 최초로 했던 사람이 진시황제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00년 만에 또 누가 아니까 한무제가 해요. 근데 100년 만에 다시 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봉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많겠지.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한무제가 불떠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다 치우고 야, 너 역사 담당하는 놈 유교 필요 없다. 술사, 제사 지내는 몇 놈만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사마담, 자존심이 세던 사마담은 내가 역사 기록을 하는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다 이게. 그래서 우라병이 생겨 죽어버려. 그래서 야, 이 직업의식이 투철하잖아. 누구 같은 거 이래 되나? 이래야 원래 너무 뭐 예인이 변심했다 하면 이제 그럴까? 아니 근데 어쨌든 이 사마담이 죽고 결국 이제 사마천이 아버지의 직책인 태사령을 이어받아. 태사를 이어받다가 사마천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가 사마천은 역사학자이면 천문학자다. 나이 40살 때 태초력이라는 역법을 완성합니다. 태초력이라는 역법을 완성했는데 문제는 사마천이 49살 때 문제가 터진 거야. 뭔가 사마천의 나이 49살 때 야들아 한나라를 가장 위협했던 민족이 무슨 민족이야? 북방민족. 흉노. 이 흉노족을 토벌하러 갔던 이릉이라는 사람이 이릉 장군이 이 사람이 굉장한 그 명장인데 이릉이 별사대 5천을 끌고 흉노 진영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흉노군 3만 명에게 포위돼가지고 3만 명에게 포위돼가 결국에는 항복을 해요. 이릉이 항복을 하게 되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났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했는데 유일하게 누가 변호를 했는가? 사마천이. 아니다. 이건 이릉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장군이 이광리가 이릉을 보급물자를 제대로 조달해주지 못했다. 근데 이광리는 누구냐면 한무제 예측의 오래비야. 예측의 오래비. 그러니까 오래비에게 높은 관직을 주기 위해서 공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광리를 보낸 거야. 전쟁도구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무제의 영림, 영의 비늘을 건드렸는데 한무제가 불똥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두 가지가 우리 선택을 해야 돼. 사형인데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 하나는 풀려나게 50만 전이나 돈을 내든지 아니면 공형, 거세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천은 돈이 별로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 아버지 필생의 업적인
중국 역사책을 완성하지도 못했어. 그럼 이때 사마천은 결국에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내가 아직은 억울하다. 왜? 아버지 대에 이어서 내가 지금 중국 역사를 써야 되는데 자료는 다 준비해놨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궁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궁형이 중국의 형들 가운데 이 궁형이 10대 형들 가운데 하나예요. 궁형 말고는 뭐 박피, 껍질 벗기는 거. 그 다음에 칼, 천벌을 쳐가 서서히 죽인 능지. 우리 능지 처참에 사잖아. 그 다음에 요참에 허리를 잘라버리는 거. 그 다음 너 잘 아는 오마분시. 말 5개에다 팍 하는 거. 그 형들 가운데도 가장 치욕적인 거는 궁형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하냐면 고환까지 다 잘라버려. 고환까지 다 잘라버려. 고환까지 잘라버리면 여기 야 오줌 구멍만 남지? 이게 막히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에 거의 깃털을 이렇게 꽂아. 거의 깃털을 꽂아가지고 따뜻한 방에 이렇게 난방시설이 되는 데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눕혀놔. 그러니까 그 가운데 50%는 죽어. 근데 살기 위해서는 거의 털을 다 뽑았을 때 일주일 뒤에 오줌빨이 나야 돼. 오줌빨이. 이 치욕적인 형을 결국에는 사마천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마천이 살아나와. 근데 이제 거세 당했지? 나이 50살에 이제 중서형입니다. 판관의 수장이 돼. 판관의 수장. 판관의 수장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58살에 죽을 때까지 완성한 필생의 역작이 뭐라는 책이야? 사기. 사기에는 딱 보니까 항상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사를 많이 하지. 주사를 말하라. 심리학의 주사.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다른 사물에 내가 빗대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콩쥐 파츠전, 요새는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다. 콩쥐 파츠전 보면서 내가 콩쥐 파츠가 된 것이냐 우는 사람 있잖아. 요새는 잘 없지. 너희 워낙 명확해서. 근데 어쨌든 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면 뚜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지배층의 횡포. 특히 지는 누구한테 불만이 많아? 반무자한테 불만이 많잖아. 이 지배층의 횡포에 대해서 또 고발하는 게 많습니다. 지배층의 횡포.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비운에 죽어간 사람들. 정치의 희생양에 대해서 비운적으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위안을 얻겠지. 이렇게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내 쯤이야. 거기에서 또 위안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야.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이런 말이지. 쇠는 두드릴수록 달린대지. 맞나? 그럼 적당한 실패와 적당한 어려움은 너희들 나이 때 있는 게 좋은 거야. 적당한 실패와 적당한 경험이, 적당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더 단단하게.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항우와 유방의 얘기도 그렇다. 항우는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한 적이 없어. 귀족 집안이지. 맞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탁 무너졌다. 일어서나 못 일어서나. 못 일어서는 거야. 결국 오강에서 해야 전투에서 자살이 되지. 유방은 뻑하면 지잖아. 뻑하면 지면서도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거야. 왜? 실패가 그 사람을 그만큼 단련시키는 거야. 그럼 너희들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지? 맞잖아? 지금 너희들 생각하면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런 작은 내가 뭐 시험을 쳤다 못 쳤다 또 뭐 운동 경기나 못 했다 이 작은 실패와 이 작은 어려움들은 항상 뭐야? 나를 단련시키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너희들 우리 운동이야 벌려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잖아. 맞나? 그럼 마음의 심력도 키워야 되겠지. 마음의 벌려.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가? 적당한 실패와 적당한 어려움은 나를 살찌우는 좋은 경험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알았냐?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사마천이 이름을 변화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이 뭐라고 되냐면 이 사마천이 참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번 읽어줄게. 이래 나타나. 내가 왜 이름을 변했는가? 이 사람이 이름하고 친했는가? 그것도 아니야. 이래 나와. 저는 이름과 함께 궁궐에 돌아 배설살이 시작했지만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취향이 달라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은근한 교제의 즐거움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 서로를 지킬 줄 아는 지조 있는 선비고 부모를 모시는 것은 효성스럽고 신의로 선비들과 사귀면 재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주고받으며 공정함을 지키기 때문에 그가 평소 쌓아둔 바를 보면 나라의 큰 선비로서의 기풍이 있다고 신은 생각해서 이름을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요새 보면 옆에서 엄청 주고받아 신경 쓰잖아. 많잖아 그런 놈들. 맞지? 그럼 적어도 사마천은 우리가 왜 사마천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자기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기가 잘 모르는 이론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을 보면 중국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죠. 지금 보다시피 이때는 아직 49살 전이지. 태사령 시절. 요때는 50살 이후 공명을 당해라. 결국에 이제 초창에 마르면서 수염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역사책을 기술합니다. 이게 바로 사마천인데 이 사마천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사마천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마천이 자기 친구 이만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참 너희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인고 유일사 뭔 소리고? 인고 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면 혹중무 태산 혹경우 혹경우 홍모 큰 기록이 옵니다인데 혹은 어떤 죽음은 무겁기가 태산같이 무거울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죽음은 여러분 이 홍자는 큰 기러기 홍자 기러기의 깃털만큼 가벼울 수도 있다. 그는 뭔가 용지소추이한 그는 결국 서임새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지소추이한 결국 어떤 죽음은 태산과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의 깃털같이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쓰임새, 그 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추이야. 용지소추이야. 결국 우리는 태산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기러기 깃털같이 가벼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치욕을 참고 내가 결국 공명을 당한 가운데도 왜 내가 목숨을 구별했는가? 나는 내 죽음은 적어도 태산과 같기 위해서 치욕 속에서 나는 결국 공명을 당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노라 라는 의견을 필요가 됩니다. 그러면 자, 실제로 이 책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자 봐라. 여러분들 이제 사기 봐라. 봉기, 세가, 열전, 표서. 오케이? 아까 그래서 봉기는 누구 얘기? 황제들 얘기. 세가 제후들의 얘기. 열전 사람들 이야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봐라. 무슨 봉기부터 나와? 오세봉기. 황제, 전욱, 제국, 요순. 그 다음에 하봉기, 엄봉기. 야들아. 언이라고 하고 중국 역사책에는 뭐라고 돼? 상. 그러니까 이거잖아. 상나라가 망한 뒤에 상나라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겠지. 얘들이 상나라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상업에 종사해. 그게 상인이에요. 그 상인이라는 말은 상나라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상인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주봉기, 요 진봉기, 요거는 진은 뭐냐면 진목공. 진시황제의 6대조 할아버지였던 진목공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 진시황. 그 다음, 보니까 뭐 봉기도 있어요? 항봉기도 있어. 왜냐하면, 항도 한때는 천하를 차지했잖아.
맞잖아. 차지해가지고 야 유방이 어디로 쫓겨가노? 촉한 한중 땅으로 쫓겨갔잖아. 맞잖아. 아 그래서 한국봉기 그 다음에 한고조 유방봉기 그 다음에 누구 봉기도 있어요? 여태오. 여태오가 누구냐면 한고조 유방을 낳은 여치. 이 여치한테 잘못 보여가 누구도 죽음을 당해. 당대의 명장 가운데 타고도 타. 당대의 명장이었던 한우도 때려잡았던 한신. 이 한신이 여치의 계략에 빠져가 죽거든. 그래 한때 고조 유방이 죽었는데 이 여치가 황자리가 아닌 황제자리거든요. 황제. 이 여태오 공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태오 죽고 난데 여시집안 몰아내고 문제, 문제. 그 다음에 경제, 이거 문경지치. 내실이 가지고. 그 다음에 무제. 왜냐면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에 까지잖아. 이해되나? 특히 누구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할까? 무제. 왜냐하면 무제는 우리의 전선기가 무제잖아. 흉나고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돈, 국가 재정이 바닥나잖아. 바닥나면 뭐예요?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금이나 철에 대한 전매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가 조절하는 평준법, 균수법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속에서 백성들이 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12공기고 그럼 세가를 봐라. 여기 준주시대 봐라. 오태백, 초세가, 요 초장항 얘기, 월왕부천 얘기, 전국시대, 조위, 한위조,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진, 멸망한이죠. 그 다음에 저우가 아닌 인물도 있습니다. 저우가 아닌데 저우 취급당해. 공자. 왜냐하면 사마천이 뭐를 공부한 사람이야? 유교. 그러니까 유교의 종장이 공자를 세가 편이에요. 그런 또 한 사람, 진섭이 누구냐? 여러분들 진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킨 농민 반란고 진성, 오감, 진성의 다른 이름이 진섭이야. 이 진성을 세가편에 올려놨는 거야. 그 정도로 진나라의 폭정에 대해서 최초로 항거했던 진성을 제후의 반열에 올렸는데 이게 또 독특합니다. 즉 부조리한 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다음 외척세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여기에 딱 나오는 여러분들 한나라 개국공신세가 한나라 문제경제 무제식이 제후왕세가 있는데 요 6번에 여기 보면 소상국도 있고 여러분들 초한삼걸 한나라 초기에 유명한 3명의 영웅이 있지. 야 국가재정을 담당했던 누구? 소하. 오케이. 그 다음에 유방의 모사꾼 책략가였던 장자왕. 그 다음에 타고도 타. 장군 중에 장군 누구? 한신.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한신은 나중에 제나라 왕이었다가 천하가 통일된 뒤에 초나라 왕으로 좌천됐다가 다시 또 고조 유방한테 붙잡혀와가지고 수도인 장안에 들어가가 결국에는 회엄 후 반란을 깨했다고 이제 모함을 받다가 회엄 후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회엄 후세가 이게 한신의 이야기고 자 이런 게 있고 자 여기 봐라. 춘추시대문 아까 백이열전 오케이? 관한 요건 누구야? 제나라에는 관중 제나라 말기에 안녕의 이야기 손자 오자스 열전 상군 열전 여러분들 상군이 이사 그 진나라 계획을 담당했다. 맹자 순경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봐라. 한신은 세가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 거야? 열전 상항 이사와 상항이 이기고 그 다음에 효음은 이게 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들아 화신 이거 봐라. 조선열전도 있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조선열전 그 다음에 여기 화식열전 있죠. 화식은 뭐야? 화식은 뭐야? 재물 경제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경제 파트 균수법이 어떻고 경주법이 어떻고 그걸 알고 싶으면 무슨 열전 찾아보는데 화식열전.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고려시대 토지제도나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고려사 식화지라고 있습니다. 식화.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알았냐?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원 자신에 대한 퇴사원 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봐라 70 열등 30세가 12봉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이 뭐 요거는 이제 서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학이라는 책이다. 알았냐?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내가 세 가지를 첫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 한 읽어보자. 시작. 자, 따라합니다. 인고유일사. 인고유일사. 혹주무태산. 혹주무태산. 혹경우홍모. 혹경우홍모. 용지소 추이야. 용지소 추이야. 뭔 소리 했노? 사람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어떤 죽음은 태산과 같이 무거울 수도 있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의 깃털만큼 가벼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용지소추야. 쓰임새가 달랐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돌이 부른 하자성이란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돌이 부른 하자성에. 돌이 부른 하자성에. 이게 뭐냐면 너희들 아까 사마천이 국명을 당하게 게 누구를 변호하기 때문이야. 이령 장군. 근데 이령을 변호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령의 할아버지가 또 대단한 장군이에요. 이광 장군. 근데 이 이광 장군도 용력도 세고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역시 위청이나 곽거병 같은 대장군들 속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 재능을 발휘를 못하고 혼자 별동대를 이끌고 흉노를 습격하다가 이 사람도 체포가 됐다가 나중에 그걸 책임을 묻게 돼. 이때 이광 장군도 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사마천은 그 이령의 할아버지인 이광 장군이 그렇게 불운하게 자살을 해버리니까 아마 그 손자인 이령도 이건 참 이 집안 너무된 거 아니냐. 능력은 대단한데 단지 한무제의 총애를 못 받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변화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광 장군을 평가할 때 사마천이 하는 얘기가 이광 장군은 항상 공이 있으면 부하들에게 주고 재물이 있으면 나누어 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부하를 챙기는 데 앞장섰다. 그래서 이광 장군을 일품을 평가할 때 야가 이게 복숭아 도자라 알았냐? 복숭아 나무와 리 이건 도약. 야, 도야시 뭐냐면 자두.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 밑에는 말이 없어도 불은 말이 없어도 스스로 뭐가 생긴다? 길이 생긴다. 저 이광 장군의 인품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결국 복숭아나 자두나무 밑에는 말 없어도 그 밑에 따먹고 있으니까 말 오겠지? 스스로 길이 생긴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인품이라는 것은 내가 하잖아. 내가 쓰고 남은 나머지가 있을 때 주는 거는 값싼 동전이야. 내한테도 필요하지만 내 친구에게 더 필요할 때 과감하게 그걸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사랑이고 봉사입니다. 너희들 이런 생각을 해봐. 지금은 너희들 같은 동기들이니까 평가를 하나는 안 합니다. 왜 서로 얼굴 치잖아. 지금 평가해. 그냥 뭐 뼈 있는 농담하고 치우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10년, 20년 뒤에 동문회를 가지면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친구들을 다 평가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동문회에 딱 가보면 누구누구 하면 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정말 걔 성실하고 믿을 수 있어. 반면에 누구누구가 그 새끼, 대부새끼 나옵니다. 그 새끼 공부 좀 한다 싶고 맨날 얄팍하게 남 했는 거 뺏기고 모두 활동하면 맨날 딴짓 하고 해놓고는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맨날 대략대략 했는 놈. 그놈은 안 돼. 그럼 결국 이 친구들은 평생의 동지도 되지만 평생의 뭐도 돼? 비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특히 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돌이 부른 하자성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백이열전, 백이숙제 얘기했지? 이 백이열전에 보면 아주 또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마천이 백이숙제를 평가하면서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한명은
지 성백지 후조야. 세한연우의 지 성백지 후조야라는 말을 씁니다. 세한연우의 지 성백지 후조야. 이거는 원래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마천이 백이 숙제를 평가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씁니다. 야, 말 그대로 하면 뭐 그러더라. 세한, 세월이 차분한 뒤에 어려운 순간이 와야지만이 지 안다 뭐라는가,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들어가면 안나. 즉 뭐냐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충신이 누군지 드러난다 입니다. 또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드러난다. 여러분들 이 세한연우의 지성백지 구조야,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때 주사 김정희 선생님이지. 그게 세한도 아이가. 여러분들 세한도 알긴 말지? 어? 네. 그 세한도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원래 추사는 경주 김씨인데 추사의 정조 할아버지가 영조의 부마야. 그러니까 이 집안은 왕실 친척 집안이야. 근데 노론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추사가 어디까지 귀향 가노? 제주도. 야, 제주도 귀향, 지금 바로 밑에가 제주도 귀향이다. 지금은 제주도가 좋지? 제주도 좋잖아. 네. 근데 제주도에는 뭐가 산다? 뭐가 많아? 돌, 바람, 비바리, 여자가 많지? 야, 돌과 바람이 많으니까 농사 되나 안 되나? 안 되니까 힘 좀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육지로 도망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여자가 많다 이잖아. 또 돌이 많다 보니까 어떤 곤충이 많아? 진해. 진해가 많으니까 진해. 진해, 이만한 진해. 이 진해는 여러분 독충아이가. 이 진해, 너도 왜 제주도 여행 가보면 그 성현민속마을 이런 데 가면 진해를 말려는 건오공, 진해 말려 같은 거 판다. 그 진해하고 닭하고 상극인 닭하고 같이 여가 뭐 이렇게 신경통이 좋다고, 신경통이 좋다고 진해 파는데, 그렇게 살기 힘든 제주도까지 기왕 가면 친구라고 생각했던 놈은 다 떠나갔겠지. 근데 그 가운데 제자 가운데 중인 역관 출신인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역관 출신인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가, 우리 선생님이 차근차근 좋아한대. 북경에 가가 그 당시에 새로 나온 신간 서적 수백 권을 사가. 엄청 비싸겠지. 그걸 사가, 그걸 목포까지 가져와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목중으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와가. 선생님이 갖다 드렸다는 거야. 너가 주사다. 어떤 생각이 드나? 어떤 마음이 들겠노? 새끼 돈으로 가도 익하겠나? 이 제자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믿었지. 그래서 이 제자의 정성에 감동을 해가 주사가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 세한도야. 세한도. 알았냐? 그래서 세한도 옆에 글 써있는 게 상자가 이거 봐라. 사람들이 세한연우의 지성백지 구조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많이 왔는데 내가 못나고 다 떨어져 나왔는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참 너 고맙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럼 이걸 받았는 이상적이는 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문학이야. 그럼 이상적이는 이 그림을 가지고 어디 가고? 북경에 또 갑니다. 북경에 가가지고 그 당시 북경의 청나라의 고정학자들, 추사 김정희를 잘 알고 있던 고정학자들에게 이 그림을 내주면서 이거 한번 봐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제주도에 귀향 가 있는데 좀 우리 선생님 좀 구출적으로 너가 이 그림에 대해서 한 평을 써라. 16명의 고등학자들 평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길어 실제로. 너는 요 직그림은 보잖아. 그러니까 16명의 또 사람들의 이 그림에 대한 평가가 또 쫙 나오는 거야. 총 길이가 12m인데 이게. 근데 이 귀중한 이 그림이 일제시대 1944년에 주사 김정희를 연구하던 후지적가라는 동경대 교수가 이 그림을 구매가 다른 주사 김정희 작품 수천 점하고 이 그림을 구매가 도쿄로 가버린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볼 수 없던 손재영이라는 서예가가
이 손재영이라는 사람이 도쿄까지 나갑니다. 가 선생님 이 그림만큼은 돌려주세요. 1년을 매달리가 쪼은 거야. 처음에는 택도 없던 부지다가 1년 동안이나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 그러면 니 아무 대가 없이 이 그림 가져가. 당신 정생 감동했다. 가져가라 니까 손재영이가 가져와서 가지고 오고 일주일 뒤에 너희들 44년이면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말기지 도쿄 공습이 있을 때거든. 일주일 뒤에 구지적가 교수의 연구실이 폭격으로 불에 타버려. 이좀 싫어하네. 불에 타버려. 근데 문제는 또 손재영이라는 사람이 해방이면 국회의원 선거다가 3번 그런 줄 알아.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고 3번에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 그림을 또 팔아버려. 그래가 이게 삼성 미술관에 있다가 한 독지가가 이 그림을 다시 입수해가 2007년에 국립박물관에 기증합니다. 이게 참 사연이 많은 그림입니다. 반면에 안견의 목류도 온도, 일본 천리시 있잖아. 우리 목류도 온도 말이야. 그건 일본 놈들 가지고 있어. 천리대학에서. 근데 그건 못 돌아주면 이 그림은 그런 그 가는데 이게 바로 백이 숙제를 평가할 때 사마천이 백이 숙제야말로 세월이 차고 난 뒤에 혼란한 뒤에 정말 이 가장 늦게 시들어가는 송주 그러니까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았냐? 두 번째 구런 가생이라 두 사람인데 구런은 여러분들 기원전 4세기 초나 기원전 4세기면 무슨 시대 말기? 이 전국시대 말기. 전국시대 말기. 전국시대 말기면 어느 나라가 득세할 때야? 이 진이라는 나라가 득세할 때가 에? 진이 강력해지니까 기원전 4세기 이 구론이 살았던 시대가 진이 강력해지니까 이 진을 나머지 6나라들이 연합을 해가 이 진을 막아야 된다. 이게 소진이라는 유세가가 내세웠던 합종책이지. 합종. 여러분 합종. 종으로 합치자. 합종, 종으로. 진을 막기 위해서 나머지 6나라의 힘을 합치자. 이게 소진의 일이고, 거기에 맞서서 장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진나라 너는 1대1로 바뀌어야 옆에 있는 나라하고 친해라. 진 너는 이게 연행, 옆으로 연결하라. 우리가 보통, 왜 연결한다? 횡으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합종책은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6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정책이라면 그걸 깨기 위해서 장의가 내세운 것은 이 6나라의 연합을 깨기 위해서 진나라가 한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게 연행책입니다. 이런 합종 연행책이 나타날 이 당시에 그럼 이 당시에 초나라는 이제 힘이 떨어질 때 이때 구런은 초나라의 수상입니다. 초나라의 수상인데 벌써 진나라는 초나라의 분열 정책을 계속 세운 거야. 그래서 초나라 안에 꼭 간신들이 있지. 친진파. 진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대부로서 건상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건상이라는 놈이 결국 구런을 모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왕이라도 똑똑하면 좋은데 초나라의 왕이 굉장히 무식한 놈이거든. 아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너희들 이런 것도 있지. 절대 친구들 가운데 너희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애는 절대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애들은. 실제로 진정한 친구라면 너희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 인간관계에서. 왜냐면 보통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 듣기를 좋아하잖아. 맞지? 근데 나한테 뭔가 지적질하면 내 짜증나지. 아니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아,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왜냐하면 칭찬해 주기는 쉽지만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는 힘들잖아. 안 그러나? 내가 이 친구하고 정말 친할 경우에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건상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구런이 자기 고향 명나수 건방에 가거나 근데 이 구런은 여러분들 구런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내 울분을 가지고 지었는 유명한 불원의 초사. 초사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게 어부사야. 어부사인데 불원이 명나수 건방에 가니까 한 어부가 당신은 대우 불원이 아니시오. 어떻게 이렇게 와서 하니까 불원이 얘기하죠. 지금 세상이 혼탁이다. 세상이 나를 못 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부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부가 완이 있어. 슬그머니 웃으면서 배전을 두드리면서 가면서 노래하기를 창랑지수 청해요 가히 타고 영이라. 창랑지수 탁해요 가히 타고 족이라. 뭔 소리인가? 창랑의 물이 깨끗할 때는 가히 타고 영. 이 영자가 무슨 영자냐? 우리 왜 각근 이렇게 가시 있으면 각근이 있잖아. 이렇게. 그지? 이 각근은 여러분들 뭐냐면 벼슬아치가 되는 각근은 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창랑의 물이 깨끗하면 저 정치가 깨끗하면 나는 당연히 정치에 나가서 벼슬을 얻을 것이고 가히 타고 영. 창랑지수 탁해요. 세상이 혼탁하면 가히 타고 족이라. 우리는 교사에 손 씻는다는 말 쓰지만 이때는 발 씻는다. 발 씻는다는 말은 벼슬살이에서 물러나면 될 거 아니냐. 니 왜 그렇게 고민하노?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부가 가고 난 뒤에 불원은 부끄러워서 명나수 강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럼 불원이 명나수 강에 투신이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배를 달려가지고 구하려고 막 달려가. 그게 오늘날 중국에서 열리는 용선대회, 용물이 배 경주대회 하잖아. 그리고 불원이 물에 빠져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물고기가 불원한테 몸통에 들도록 만두나 먹을거리를 강물에 빠뜨립니다. 그게 불원이 죽은 날입니다. 5월 5일 담은. 5월 5일 담은가 담은 날 중국 애들은 이렇게 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강물에 빠뜨리거든. 그게 바로 불원하고 강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원은 현실에서 좌절된 꿈을 문학이 품어서 날개를 달았는데, 그래서 사마천은 이 사기 불원편에 보면 이 불원의 초사 어부사를 전문을 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남기면서 이 불원은 이러한 불원이 불운을 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풀어냈다고 알려주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이 시간이 이제 가는데 여러분들 태용무열전은 아까 생각했잖아요. 누구의 일이라니요? 한신. 여러분들 한신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참 장군 중에 장군인데 한신과 관계되는 고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과하지역 저 보이나? 과하지역 보이나? 여러분 과는 가랑이를 얘기한다. 가랑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던 치욕을 참았다. 그거를 과하지역. 과하지역. 이 뭐 이렇게도 쓰고 이거를 가랑이니까 발 쪽으로 쓰는데 이 과하지역이 뭐야? 한신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 항상 칼 차고 병풍 연구하는데 아직은 가난하게 못 살아. 근데 젊은 놈이 맨날 칼 차고 빈둥을 오니까 그 길거리에 건달이 야 이 자식아 너 칼 한번 써보든지 안 가면 내 가랑이 밑에 지나가라니까 너 같으면 칼로 확 빼버리겠지. 근데 한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놈 죽여봐야 내가 대장군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난 대장군이 돼야 되는데 대장군 되기 위해서 이놈 하나 죽일 필요 없이 내가 이 치욕을 참는다. 이 치욕을 참고 내가 더 큰 꿈을 꾸겠다. 그게 과하지옥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냐. 근데 이 한신이 원래 초나라 사람이거든. 초나라 사람이라가 처음에는 누구 진영에 들어가? 항우. 대세했던 항우한테 갑니다. 근데 항우한테 갔는데 맨날 창지기만 하고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더라 이게. 결국 한신의 능력을 누가 정확하게 끌어나면 소하야. 결국 소하의 추천으로 한신이 당시 촉한 땅에 들어가 있던 누구에게 찾아가? 유방에게 찾아가. 유방에게 찾아가는데 원래는 소하가 소개장, 장자방이나 소하가 이 소개서를 써줬는데 안 보여. 그 처음에 안 보여주니까 유방도 처음에는 별로 취급을 안 해줘.
그러니까 한신이 불가고 나가지고 다시 촉한 땅에서 이제 나오는데 소하가 달려와가지고 이 한신을 붙잡고 너야말로 이 나라에서 제일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방을 쓸 때가 생판 젊은 놈, 생판 모르는 초나라 놈인 이 한신을 소하의 추천으로 유방이 재단을 크게 만들고 장군들은 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영포나 평월이나 이제 번케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장군들을 밑에 딱 배치하고 그 제일 위에 한신을 올립니다. 올려가 유방이 직접 금을 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방의 또 대단한 면이야. 사람을 잘 깨뜨려봤던 소화도 중요하지만 그 소화의 추천을 유방이 거부할 수도 있잖아. 맞나? 근데 유방은 소화의 말을 듣고 그 젊은 한신에게 대장군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준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한신이 촉한 땅, 한중 땅에 들어가 있던 이 유방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번개같이 삼진을 뚫고 이제 밖으로 탈출해 나옵니다. 밖으로 탈출해 나오면서 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게 유명한 배수진이라는 진도입니다. 이 한신의 용병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 하나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말하는 뭐야? 어떤 공격이야? 기습 공격. 신속하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적절한 심리전을 정말 잘 구사를 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 배수진 정형전투인데, 야, 유방이 촉한 땅에서 이제 항하고 대결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오는데 한창 이제 몰고 나오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던 위나 조나라가 이 한나라의 대항해가 초나라 편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유방은 위와 조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때 한신에게 2만의 병력을 주면서 이 나라 치라야 돼요. 치라니까 이 한신이 어떻게 하냐면 위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강을, 해야 강을 건너는데 한신이 갑니다. 처음에 소문은 내가 인진나루에서 건너겠다. 캐놓고는 지는 실제로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하양이라는 나루터에서 강을 도하를 합니다. 이게 뭐야? 성동격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하라는 것은 요새 말하는 상륙작전 아이가? 그러니까 상륙작전은 항상 거짓 정보를 흘려놓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신의 전법. 이 한신 전법을 많이 사용했는 대표적인 게 메가드. 우리 대표님 인천 상륙작전.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하양 쪽을 넘어가지고 바로 위나라 수도, 위나라 도읍을 한순간에 점령했습니다. 위나라 도읍을 점령하니까 옆에 있던 조나라가 조에서 결국 한신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파견합니다. 결국 2만 대 20만 대군이 붙어. 어디서 붙는가? 정형이라는 골짜기 입구에서. 정형이라는 골짜기 입구에서 붙게 되니까 또 한신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2만 가운데 정병 2천을 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가 거짓 퇴각할 테니까 조나라 군대가 성체에서 나올 때 바로 성체를 기습 공개가 빨간 깃발을 가져가지고 꽂아라. 그럼 너가 그렇게 꽂을 동안 우리가 20만 대군을 막아낼게. 결국에는 이제 조나라 군대가 대거 몰려오는데 보니까 야, 한신의 군대는 2만밖에 안 되지. 해피하게 보이는 거야. 결국 조나라 군대가 기습 공개하는데 이때 한신은 의회등동 별동대 2천이 이 성체를 점령할 시간을 벌여야 되잖아. 근데 2만 군대로는 막아내기 역부족이야. 그럼 한신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뒤에 강을 뒤에 놓고 바로 그 앞에다 군대 2만을 배치합니다. 무슨 진? 배수진을 칩니다. 결국 이 배수진을 치니까 결국 이 한신의 군대는 왜 또 이거를 성체를 점령할 때까지 막아내야 되잖아. 목숨 걸고 막아낼 동안 2천의 별동대가 결국 성체 위에다 빨간 깃발을 탁 꽂으니까 공격하던 조나라 군대가 우리 본처가 뺏겼네. 결국 지리멸렬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정형전투인데 이 정형전투를 끝내고 난 뒤에 한신의 참모들이 묻습니다. 장군은 지금 병법사하고 정반대로 합니다. 뭐냐? 병법사에서는 항상 전쟁은 진지를 칠 때는 뒤에는 산을 뒤로 두고 앞에는 강을 두고서
배산 임수에서 싸워야 되는데 장군은 지금 등 뒤에 물을 놓고서 군사를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너희들 그 모르는 소리다. 병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 순간에 맞게 적절하게 변종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내가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데 이기기 위한 전제 요건이 바로 성천을 점령할 동안 우리 군대가 막아줘야 된다. 이게 한신의 전법입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했던 신립장군, 임진왜란때 신립장군, 탄검대 전투는 그거는 또 오히려 거꾸로지. 너무 배수진을 믿다 보니까 배수진을 하는 목적에는 분명히 이 적을 뭔가 다른 쪽으로 협공을 하기 위해서 배수진을 쳐야 되는데 신립장군은 그냥 그런 계획 없이 기병을 가지고 배수진을 치다 보니까 조총에 전부 다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법이라도 군사들의 시대가 그 시대의 상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배수진.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신의 이제 대표적인 게 마지막 해화전투. 해화전투에서 항우를 마지막에 포위에 들어갑니다. 그 역발상 기계세의 70전 70성 장군. 이 항우를 맨날 항우하고 유방을 붙으면 유방이 맨날 깨졌다. 그런데 그 대단한 항우를 해화란 지역에서 포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사면 초가라는 말이 생기잖아. 기억나나? 근데 이제 이 해화 전투에서 결국에는 사면에서 포위하면서 역시 또 심리전이 들어가는 거지. 저녁에 사방에서 구슬픈 어느 나라 노래, 초나라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되니까 전투 이탈자들이 생깁니다. 전투 이탈자들. 우리 그 비슷한 게 너희들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우리 지옥기 전선. 철책 가면 저녁에 대남 방송, 대북 방송 많이 하잖아. 요새는 특히 우리 K-팝 막 틀어주시. 근데 그게 심리전이 통한다고. 그래서 그런 심리전의 대가가 바로 이 한신장입니다. 결국 해화전투에서 마지막에 항우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잖아.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 한신이 근데 이렇게 대단한 장군인데 실수를 한 게 있어. 뭐냐? 한신이 한창 잘 나갈 때 제 나라를 점령했는데 여러분들 제라는 나라를 아까 산둥반도 이 제 나라를 점령했을 때 유방이 편지글이 옵니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제 나라 이걸 빨리 평정을 해야 되니까 나를 가왕, 거지왕이라 가왕, 인시왕으로 임명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다 유방이 대부분 화를 벌컥 내는데 옆에 소화가 발목을 탁 잡는 거야. 아니 발등을 밟는 거야, 살미시. 그래서 유방이 뭔가 싶어가 딱 보니까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은 한신하고 등을 돌려가지고 답이 없다. 한신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유방은 아까 이렇게 신한말 잘 듣지? 대본 얼굴을 싹 바꿔놓은 거야. 하면서 유방이 하는 얘기가 사신에게 하는 얘기가 무슨 나같이 짜게 가왕이 뭐 하려면 진짜 왕 해야지. 네 제왕 해라고 보내버려. 제왕.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생기지. 유방은 서서히 누가 두려운 거야? 한신이 두려운 거야. 한신. 결국 천하를 통일하는데 특히 해화 전투에서 항우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유방은 정말 완전히 이제 위기상을 느끼는 거야. 그럼 천하가 통일된 뒤에 결국 제왕의 자리에 있었던 한신을 결국에는 천하를 순유한다고 해가지고 한신을 불러가 대번 잡아놓고 너 군사권을 빼들고 너 초나라, 네 고향이 초니까 초나라 왕으로 가. 시골 벽지로 보내고요. 양치랑 주고. 그러니까 초나라 왕으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한신이 두려운 거야. 다시 또 유방은 천하를 순례를 하면서 한신에게 너 내가 내려갈 테니까 내 알려나로 와. 알려나로 왔던 한신을 대고 체포해버립니다. 배가 수도인 장안으로 끌고 가. 수도인 장안으로 끌고 가가지고 무슨 후로 강등을 시킨 거야? 회엄으로 강등을 시킨 거야. 이때 이 회엄으로 강등이 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토사무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냥이 끝나고 토끼 다 잡았으니까 이제는 누구 차례다? 개를 삶아 물 차례다. 결국 한신을 깨닫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한신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옛날에 자기와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진이의 반란을 계기로 안에서 내응하려 하다가 이거를 누구한테 들켰는가? 여치, 여황에게 들켰죠. 결국 여치의 책략에 빠져서 항우는 결국 여치의 손에 의해서 교살령을 당했는 게, 교살령 당했는 게 한신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신은 뭐가 부족한 거야? 딱 1% 부족했는데 이거지. 공을 세울 때는 그 공이 끝난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서 끝내야 되니 더 많은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한신과 반대로 살았는 사람이 장량, 장자방. 장량은 천하를 통일한 유아노. 나는 신선수를 배우겠다. 내 몸도 약하고 하니까 내 부귀영을 배우겠다. 대부분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산속으로. 이 차이입니다. 너희들 또 한 사람 있지. 오랑구천. 오랑구천이 오왕구차를 때려잡았잖아. 이때 오랑구천을 도와가지고 건토중략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노? 범녀와 문종이라는 사람인데, 범녀는 오랑구천이 천하를 이제 오왕구천을 때려잡는데 천하를 이제 패자가 된 뒤에 범녀는 딱 보니까 야, 구천은 장경호에 목이 길고 입술이 까마귀까지 태어나는 저 사람은 고난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복락은 같이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범녀는 숨어버려. 도망가. 근데 문종은 계속 있었다고. 뱃을 자리에. 근데 자기 친구 문종이 너 우리 공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 우리 숨어야겠다. 하는데 문종은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가 뱃을 자리에 있었다고. 근데 문종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음모론이 되니까 대번 구천이 이렇게 한다. 칼을 탁 보내. 뭐 하란 말이고? 자기나. 그 사람은 진태가 분명해. 지금 그런 거 보면 지금 대통령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진태가 불분명해가 지금 감옥 많이 가고 있잖아. 너희들도 그래야 돼. 어떤 공을 세웠을 때는 그 공을 세울 때까지 그 과정에서는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게 끝난 뒤에는 내가 과연 이 상황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들아 출장 입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나가 쓰는 장군이고 돌아오면 재상이다. 근데 이 출장 입상이라는 사람 잘 없다. 예를 들어 김유신 장군 전쟁은 잘했지만 실제로 정치는 잘 몰랐어. 김종서 장군 김종서는 문신인데 사원 육진 개척했잖아. 하지만 이 사람이 돌아가지고 재상으로서 역할은 잘 못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뒤엎습니다. 수양 대군에게 뒤엎었잖아. 맞나?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항우 너무나 잘 알지, 그제? 이 항우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 권력을 잡아놓은 게 거록 전투예요. 야, 진시황대가 죽고 진성 오강의 반란이 터지니까 각지에서 반란군이 일어나. 그러면 원래 이 항우 집안이 초나라의 장군 집안이야. 항년 장군의 후손들이야. 그럼 초나라 지역의 장군 집안이다 보니까 항우는 귀족이지, 귀족. 맞나? 결국 이 항우는 귀족 가문에서 이제 탁 나오는데 문제는 결국 야 서거도 준치고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가는데 진나라 정예부대 장한, 진나라의 그 대단한 장군인 장한 장군과 일대 결전을 벌여야 된다. 이게 거록 전투야. 이 거록 전투에서는 실제로 초나라 왕으로 임명됐던 태왕이 송량이라는 사람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항우는 그 밑에 있는 수하 장수를 임명해. 근데 송량은 절대 싸울 생각을 안 해. 왜? 진나라 장한이 너무나 무서운 거야. 진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가 힘이 빠지기만 기다린다. 한 30일을 기다리니까 항우가 그 송량 장군을 배워줍니다. 한 칼에 배워주고 너희들 나를 따라라. 해가 강을 건너가 이제 정면 대기를 하는데 이때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수하 장수들에게 3일치 식량만을 딱 가지게. 3일치 식량만을 가지게 하고 파부 뭔 소리고 소철 깨고 친주 타고 온 배를 가라앉혀버리고 우리는 딱 3일치 식량이 옷밖에 없다. 결국 장한 저 군대에 머물리치면 우린 다 죽는다. 해가지고 결국 장한의 3만 군대와 혈투를 벌였는데 결국 이 전투에서 항우가 이깁니다.
이 거록 전투 이후에 진은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반면에 거록 전투 이후에 누가 탑이 됩니다. 장군가 오면 항우지 항우. 항우가 이제 최고의 장군의 직책에 올랐어. 이 최고의 장군 직책에 올랐으니까 초회왕이 눈에 거슬리는 거야. 초회왕은 항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유방을 좋아하고. 그래서 초회왕을 결국 항우는 부하장수인 팽을로 하여금 죽여버려요. 이 초회왕을 죽였는 것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성종 때 누가 전필제 김종직이 조의제문이라는 의제 초회왕을 얘기합니다. 조의제문이라는 여러분들 건조 예도한다 의제를 읽는다.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게 실록에 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연산군 때 결국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슨 사화? 무오사화. 맞나? 그래서 무오사화만큼은 너희들 잘 보면 선비가 화를 입었다. 선사자를 안 쓰고 역사사자를 씁니다. 사초 때문에 일어났다. 무오사화만큼은 역사사자를 씁니다. 알았냐? 바로 이 사람이 이제 항우인데, 근데 야, 이거 고조 한 봐라. 자, 고조 유방입니다. 군대 막상안에서 계책을 짜내어 천리 앞에 승부를 결정짓는 난 누구보다 못하다. 장자방, 장량.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어루만지고 양식을 보호하는 일은 난 누구보다 못하다. 소하. 100만 대군을 통솔하여 사업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기 위해서 난 또 누구보다 못하다. 한신보다.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 고조 유방. 그래서 한때 유방하고 한신이 또 유방이 결정적으로 또 한신을 꺼려하게 된 게 있어. 무슨 하고는 유방이 한신이 야 나는 한 몇만 정도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을까? 하니까 한신이 좀 생각하지 당신은 10만 군대는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신이 묻습니다. 그러면 니는? 나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따분하지. 보니까 눈에 지금 항상 끄덕. 한신이 뭐라고 묻냐면 그 대신에 당신은 내 같은 장군들을 다 거느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같은 장군들은. 근데 이런 장군들, 수하의 장군들이나 영웅들을 거느릴 수 있는 유방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한번 믿으면 끊임없이 믿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신하들의 이야기에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길을 열고 잘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보면 봐라. 항우하고 고조를 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항우는 꼭 노키아 같아요. 노키아. 반면에 고조 유방은 또 애플같이. 야들아 한때 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최고의 이 핸드폰 회사가 노키아였잖아. 근데 노키아는 너무 최고의 정점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뭐로 못 넘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못 넘어가잖아. 실제로 스마트폰 기술을 노키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키아는 설마 이게 잘 되겠나? 자만심에 빠졌는데. 항우. 자기가 최고지. 내가 한번 진 적도 없어. 나는 역발상 기계세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가장 소중한 참모였던 범하부도 결국에는 이간질 속에서 자살하게 만들고 항우는 자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장군들을 믿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를 못했고 또 하나 실패에 대해서 탄력성이 없었다. 근데 유방은 어떠노? 이 사람은 젊을 때 건달이지 건달. 요즘은 깡패야. 건달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천한 가문이지만 이 사람은 항상 길을 열고 또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우를 잘하고 또 한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워낙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 거듭거듭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왜 스티브 잡스 처음에 야 컴퓨터에서 뭐 해봐라 애플 만들어 쫓겨났잖아. 그다음 픽사 만들어가 다시 또 애플로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을 내놨지. 바로 그 차이 알겠나? 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걸 못했는데 이걸 할 수 없고 너희들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는 한번 너희들 뭐 다른보다도 김영수가 썼던 이 사마천 인간의 기름입니다 또는 난세에 답하다 이런 책들을 한번 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가지면 원서를 건드려 놓은 이 사기열전 이걸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될 수 있을 거야. 아느냐? 교장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이런 방향하는 좀 더 깊이 있게 텍스트를 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벼운 책보다는 이런 책, 이것도 가볍긴 가고 재밌어. 근데 이제 시대 배경을 잘 알아야 돼. 그래, 수고들 했다.